똑같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돔 탐색기로 보면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어서 잠깐만, 이걸로는 안 나오나? 이게 왜 안 나오지? 다른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요게 지금 오브젝트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컨트롤 B를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로고를 딱 찍으면 이 로고 부분에 대한 소스가 나옵니다. 요거를 오른쪽 버튼, 키보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소를 삭제를 해볼까요? 삭제를 하면은 로고가 사라졌어요. 요렇게 내가 마음대로 이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사라지게 해서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걸 넣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콘솔이라는 건데 요것도 사실 그 HTML이나 여러가지 JSP나 이런 거 PHP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소스를 여러 가지를 짜요. 짜는데 굉장히 이제 if, else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문들을 많이 타게 되면 좀 이 조건 중에 어디를 타는지 모르고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그 각 조건별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콘솔.로그를 이 HTML이나 JS 페이지 안에 해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페이지에다 직접 넣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걸 넣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부분에서 이 텍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크롬도 마찬가지예요. 크롬도 여기가 요소 선택하는 거거든요. 요걸 선택을 하고 요걸 딱 클릭하면 요 부분 로고가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나오죠. 요걸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것도 똑같이 요소 삭제를 누르면 똑같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HTML 요소 부분을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요소를 하고 있구나, HTML을 어떤 식으로 꾸미고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더 큰 사이트가 되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걸 보시면은 이미지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도 이렇게 로컬이 아니라 어디 특정 사이트 주소에 뭐뭐뭐.jpg 이렇게 들어가고 뭐 위드스 헤이트를 들어가고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에 띄우는 알라창 알트 창이라고 알트 메시지를 여기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도는 항상 꼭 제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살짝 테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요소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아이디와 클래스별로 CSS를 별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 PID 요걸로 설정할 수도 있겠네요. 요 값으로 이미지를 위치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어디 들어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안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CSS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li 태그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도 똑같이 클래스 이렇게 안에다가 그 이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세팅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HTML 태그들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HTML5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쓰는 그 클래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CSS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요 요소의 뭐 디스플레이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설정 값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다른 이제 유명한 사이트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요것도
에디트를 직접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 사이트가 바뀌는 건 아니고 내가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뀌네. 안 바뀌게 해놨네. 이거를 그냥 삭제해버릴까요? 잠깐만. 이렇게 없앨 수가 있죠. 검색 부분도 이 위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부분이거든요. 내비게이션 바 부분이. 요것도 이렇게 딜리트로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삭제를 하면서 이렇게 뭐 요소들을 한번 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개발자 도구를 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콘솔이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아이고, 광고가 나오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콘솔로 여러가지 뭐 로그도 한번 찍어볼 수가 있고, 이 말씀드렸지만 콘솔.log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 JSP나 여러가지 보여지는 HTML 페이지에서 요걸 잘 활용을 하면 조건에 따라서 어디에 뭐가 이렇게 조건이 실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개발자 도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만 나중에 좀 더 에러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라는 게 옛날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라는 거는 이게 앞부분이죠. 사용자들한테 보여지는 이 앞부분을 주로 개발하는 jQuery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CSS를 써서 뭐 어떤 식으로 뭐 보여지고 뭐가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하는 그런 쪽 개발자들을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했고, 뒤에 이제 서버端하고 통신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제 서버 사이드 개발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개념이 사실 좀 많이 애매해졌어요.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서버 개발자도 하고 서버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CSS나 자바스크립트, jQuery까지 할 줄 아는 디자이너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되게 그 경계성이 모여지고 있는 시대인 거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내가 어느 분야의 프론트엔드만 하겠다고 고집하시면 안 되고, 뭐 서버 쪽도 한번 해보시고 뭐 프론트엔드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디자이너 분이 그냥 PSD라고 하는데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직접 잘라서 퍼블리싱을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좀 디자이너 분들 중에는 퍼블리싱이나 아예 프론트엔드나 이런 CSS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은데 제가 개발자 경력 20년 동안 그런 분들을 딱 두 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혹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로따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요소들이나 이런 다른 유명한 사이트들은 어떤 식으로 코딩들을 하고 있고, 아이디나 이런 값들, 뭐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먹였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똑같이 요소를 집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봤을 때, 핸드폰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언론으로 들어가는데 일부 보기 싫은 사이트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콘솔 쓰는 거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 사이트 안에서 뭐 이런 이미지나 통신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여기서 이렇게 요소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프리뷰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따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딸 수도 있거든요. 카피 이미지 URL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세이브 한번 이렇게 세이브도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딸 수 있지만 문제는 이거는 다 저작권이 걸려 있으니까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딸 이미지를 다 따로따로 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요소 확인이나 HTML 확인들을 정말 잘 해주는 게 사실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 더 강해요. 그래서 크롬을 되도록이면 잘 써보시는 게 여러분들 개발자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